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기말고사 벼락치기 꿀팁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벼락치기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부가 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거를 뭐 조금이라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요걸 통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제가 그 공지를 드리면 이제 국어는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당연히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진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 같이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동일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문제 자료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 밑에 링크에 달아놓은 오픈 채팅 카카오톡 방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문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자료를 제가 직접적으로 공유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뭐 문제 자료를 얻는 방법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채팅 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국어 과목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벼락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벼락치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내가 아예 백지 상태인지 뭐 중간 정도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의 그래도 내가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서 이제 조금만 정리하면 된다든지 요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국어책을 펼친 거예요, 교과서를.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적어 놓으면 이 국어 과목은 이제 고1 국어 교과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문학 교과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특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어떤 국어라고 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모두 제가 포괄해서 설명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과 뭐 문법과 그다음 독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있죠. 뭐 화작 이렇게 합쳐져 있을 겁니다. 고3 수특 같은 경우에도 아유 글씨가 아주 못생겼네요. 고3 수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문학, 그다음에 독서, 뭐 엄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화작이 있을 수 있겠네요. 모두 다 포괄하는 내용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1번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말고사를 벼락치기를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여기 왼쪽 위에 교과서 띄워놓은 거 보이시죠? 네, 교과서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 학습 목표라는 게 교과서에 써 있었어요.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학습 목표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들고 선생님께서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업한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무엇을 우리는 뭐 암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연습하든지 해야 하느냐? 당연하게도 학습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럼 학습 목표랑 학습 활동은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요거 교과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목을 띄워놨다시피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다 보면 대단원 이름이 나오죠. 문학의 본질. 그리고 소단원은 문학의 미적 기능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보이십니까? 네, 감상열기에 보시면 이 작품은 모란을 소재로 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에 주목하자 라는 내용 나온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작품은 뭐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나올 것이다?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출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아름다움에 대한 출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뒤로 넘어가서 학습 활동이 여기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상 모으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시면 자,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네요.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살펴보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험 범인 학생들은 뭐가 나올까요? 시험에 운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순된 감정을 보인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한 학습 활동을 암기하는 것이 일단 제1 원칙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벼락치기 방법입니다. 자, 같은 단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것, 요것을 계속 머릿속에다가 연습하자. 연습. 이거를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제가 이 설명을 했더니 영어에서도 그런 거 합니다. 유의어 외우기라는 걸 합니다. 자, 유의어라는 게 뭐죠? 비슷한 뜻인데요. 어쨌든 결국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남준아 너 정말 귀엽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뜻은 과연 잘생겼다와 동일한 뜻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너 약간 애매하게 생겼다. 너 뭐 사람같이 생기긴 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뭐 요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국어가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귀엽다와 애매하게 생겼다를 같은 뜻이라고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선생님 안 배운 게 시험 문제에 자꾸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연습해야 되는데 요건 어쩔 수 없다시피 다른 표현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를 위해서 제가 어디에서 문제풀이 자료들을 좀 얻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따로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큰 두 가지 원칙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두 가지 과목이 문학과 문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문학과 문법이요. 자, 그러면 일단 문학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학은 제가 좀 전에 그 펼쳤던 요 책,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들어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이거는 벼락치기예요. 지금 나는 90점인데요, 선생님. 저 하나만 더 맞춰서 1등급 받아야 돼요. 라는 학생들은 사실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당장 다 내일 시험인데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너무 급해 죽겠는데 시험 범위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은 요 문학을 빠르게 어떻게 보면 후드려 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단 한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문학은 반드시 주제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반드시 주제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교과서에 딱 써 있진 않아요. 보통 주제는 어디에 써 있냐면 뭐 첫 번째로는 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가 만든 자습서에 적혀 있거나 또는 뭐 기타 문제 자료들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당연하게도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때 설명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나는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내 땡버, 구땡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제를 검색해 놓고 여러분 벼락치기의 꽃은 뭡니까? 암기죠? 암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품의 주제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이 모란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기다림과 그 대상의 부재에 대한 슬픔
요거에 대한 것이 이 작품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작품 문제에서 썰라 이게 나오다가 모란을 예를 들면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 나는 분명히 하루 전에 벼락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라는 말은 주제랑 안 어울려. 답은 2번이야.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만 외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3문제 틀릴 것을 1문제 틀리거나 5문제 틀릴 것을 3문제밖에 안 틀리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벼락치기 방법, 주제를 모두 찾아서 외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입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학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 이 책은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언어와 매체, 문법을 위주로 출제하는 이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법으로 많이 출제되는 파트를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총론에 따라서 자,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이제 품사는 이런 것이다. 뭐 형태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문법은 특히 우리에게 왜 어렵냐면요. 결국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자, 보세요. 자, 단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단어는 여기에 지금 뭐 정의에도 써 있겠지만 뭐 혼자서 뭐 홀로 뭐 의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단어는 품사와 같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문법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안에 불변어와 가변어, 체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어를 이렇게 분류한 체계를 품사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문법 공부할 때요. 생각보다 불변어를 외울 생각하지 불변어의 뜻이 뭔지를 생각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생각할 생각.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불변어 무슨 뜻일까요? 불, 아닐 불, 변하다 변, 말할 때 어입니다. 즉 불변어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같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 나온다면요. 수식어는 변하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운 거랑 다른 거예요. 아니, 수식어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왜 이거 어떻게 알지? 수식어는 불변어잖아요. 그러면 이 불변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당연히 수식어는 변하지 않는 말이지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문법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벼락치기 한답시고 요 표를 외우느라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나 공부 안 할 때도 60점인데 공부했는데도 62점이네? 그럼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셔야죠. 벼락치기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자, 문학을 공부할 때는 주제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할 때는 단어의 뜻을 외운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인데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생일대에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시험 중에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보통 5개의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5개의 선택지가 모두 고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2개나 3개 중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모두 통칭해가지고 사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늘 되는 부분이죠.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찍어야 정답에 가깝게 답을 맞출 수 있을지 요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검증이 된 게요. 당연하게도 이제 제가 늘 수업하는 중간 기말고사 수 없는 중간 기말고사에서 이거를 검증을 했고요. 당연하게도 제가 매해 응시하고 있는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글쎄 이것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다음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마지막에 고민될 때 제 방법을 떠올린 다음에 딱 찍으면 와, 그 선생님, 그 김남준 선생님 얘기대로 했더니 답을 하나 더 맞췄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